번째, 뭐 전압 강화, 전압 변동 풀 수 있으니까 일단 전력 손실률 뭐지? 이러면 일단 정의라도 좀 써놔야 되잖아요. 그러고 가다 보면은 이거 정말 약간만 응용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수식으로만 같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보호, 이거 목적, 기능과 구성 보호 방식, 이렇게 딱 차례대로 된 우리 교재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교재 안에 목적도 있고, 구성도 있고, 기능도 있고, 보호 방식도 있습니다. 여기가 살짝, 여러분들이 뭐 쓰려는 게 이게야? 수전 설비? 수배전 설비라고 해놨는데, 수전 설비, 보호 방식, PF, CB형, CB형, 뭐 이게 벌써 탁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가 이제 보호 협조 방식, 뭐 이렇게, 얘는 보호 방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호 협조 방식을 쓰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렇게 두 가지가 떠오르면 어떻게 하냐? 일단 첫 번째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수배전 설비라고 했으니까, 얘는 CB형, PFCB형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배전 설비 아니니까 그게 수전 설비 보호 방식이지 그게 배전 설비 보호 방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떠오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떠오르고 또 다른 게 보호 협조가 떠오를 수 있죠. 그래서 한시차 보호,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구간 보호 이런 거를 쓸까? 배전 설비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적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게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쓰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헷갈리면 간단하게 다 쓰면 돼요. 그러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쿡 찍어가지고 그냥 한 가지만 딱 썼을 때 이게 빗나가면 오히려 점수를 좀 못 받게 되죠. 근데 1교시 문제에서 이렇게 3개씩이나 요즘 트렌드라고 하지만 이러면 안 되지 1교시에서는 그죠? 바쁜데 아무튼 내 풀 수 있는 문제다.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모하셔도 됩니다. 고조파 이거 잘 공부해 놓으셔야지 되죠? 그 다음에 HVF 우리 아니까 딱 치려고 그러는데 고조파가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잘 알겠는데 자세히 보면 전동기 종류별 영향이래. 그래서 그냥 이 회전자기가 좀 틀어지고 뭐 소음 진동 생기고 발열 생기고 뭐 오작동 할 수 있고 뭐 알겠는데 갑자기 종류별로 쓰라니까 또 쿡 막히죠. 그냥 쓰면 되는데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확 막혔겠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제일 처음 그 유도전동기가 먼저 딱 떠오르고 동기전동기 똑같은 회전자기에 생기는데 문제가 있을 테니까 딱 떠오르고 두 번째 떠오른 제가 세 번째 떠오른 게 저는 인버터 제어였어요. 그래서 이게 전동기 종류별이라고 했는데 인버터를 제어하는 전동기를 그냥 종류를 하나 쓰면 어떨까? 그냥 제 머릿속에 내가 시험장에 갔으면 이렇게 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그럼 요즘은 그런 전동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속도 제어하는 전동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전동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직류 전동기라고 해도 BLDC 그러면은 다 인버터로 제어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게 이제 살짝 응용이 떠오르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중이 아니라 중상으로 체크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살짝 난해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케이블 트렁킹. 이거는 우리가 또 써줘야 되는 거고. 안정도 향상 대책.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동그라미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항상 뭐 PF 컨트롤, QV 컨트롤 항상 얘기하니까 그 정도만 써도 이게 점수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써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전기 온상 이런 거는 정말 이제 1교시부터 화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루미너센스 페니 효과 이거 쓰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동그라미 4개. 그 다음에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해서 이거는 저는 항상 좀 보고 있는 건데 강의할 때 말은 제가 가끔 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 기준 안에 반드시 LED로 해라 라는 게 여기 하나 들어있는데 뭐 할 때 LED로 하라고 돼 있죠? 이 기준에 경관 조명할 때 LED로 반드시 해라. 시간 뭐 11시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심야 시간 소등해라. 그래야 된다 라는 게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관 조명 할 때도 여기 좀 드리고 LED 할 때도 좀 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ESS 할 때도 ESS를 이제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항상 검토해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실질적으로 강제 규정에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자, 하여튼 그럼 일단 모르잖아요. 시험에 이렇게 벽 규정이 바뀐 게 훅 나오면 뭐 쓰라는 얘기지 이러고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안 좋은 건 뭡니까? 제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것도 저는 솔직히 화나는 문제입니다.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바로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축전지의 자기방전. 이거 이제 우리 공부하면 되고 쓰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잘 공부했던 거 EPS의 건축적, 환경적, 정비적. 저렇게 공부 안 했어도 저 목차 만들어서 쓰면은 점수 엄청 잘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거니까. 자, 그리고 속도를 일정 속도로 제한하기 위한 정기적 제동 방법. 그 다음에 발전기 용량 산출. 그 다음에 트립 방식. 이것도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차 보고. 그래서 우리 CT로 이거 트립 코일을 여자하는 방식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따가 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트립 코일, 그런데 갑자기 목차가 이 전류 CT로 트립 코일을 여자하든지 뭡니까 부적전압, 이게 뭐예요? PT에서 트립 코일을 여자하는 방식이잖아요. 답이 그걸 겁니다. 근데 이 목차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지금 개전 방식이야, 코일 여자 방식이야, 차단기를 트립 시킬 건데 개전기로 개전해가지고 트립 시키겠다는 거야, 트립 코일을 여자 시키겠다는 거야. 이것만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콘덴서 트립, 콘덴서의 에너지로 트립 코일 여자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직류전압티, 이 축전지 장치로 여자 시키겠다는 거예요. 개전기가 동작 지령을 내리면 그렇게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도 그런 방향이 답입니다. 답인데 문제를 과전류 트립 그러면은 과전류가 흘러서 OCR 개전기가 동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다음에 부족전압은 UVR 개전기가 동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대로 알고 손대면은 저렇게 그냥 목차하고 무시하고 그냥 쓰면은 좋은 점수 받을 텐데 이 말 그대로를 그냥 내가 해석해가지고 쓰면 조금 점수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것도 세모라고 치고 세모 또는 X라고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8문제가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세모 친 거 요거 가지고 잡아서 쓰면 됩니다. 1교시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니까 1교시 10문제가 확실하다 내가 그러면 그분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합격하실 거고. 근데 1교시 요 정도 해도 잘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강하율, 전압 강하율, 변동률, 손실률. 제가 이제 쭉 쓰고 어젯밤에 살짝 넘겨보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제 인쇄된 그 PPT에 얘가 V0라고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V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V0, VN 이건 전압 변동률에 대한 어떤 용어에 쓰는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써놓고도 또 틀렸어요. 우리는 항상 시험장에서 이렇게 내가 쓰고도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틀린 게 있다. 내가 분명히 잘 썼는데 왜 점수가 이렇지? 실제로는 내가 틀린 게 있다. 이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첫 문제부터 그런데 여기 이제 일단 전압 강하율 보면 우리 정의 쓸 수 있잖아요. 전압 강하란 보내는 곳에 전압과 받는 곳에 전압이 있는데 부하가 사용이 될 때 전류가 흐르니까 선로의 임피던스의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고 그 전압 강화 때문에 발생하는 율이 전압 강화율인 거죠. 그래서 보내는 전압과 받는 전압에 대한 비율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수식 하나 딱 쓰신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게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수식 정의에 대한 수식 이 빠지면은 안 되는 거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그래서 이 결과식만 쓰면 사실 몇 줄 안 쓰니까 이것만 딱 써도 좀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벡터도 회로도를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류 벡터도 그리는데 이렇게 IR, IX 해가지고 항상 VS, VR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직류에서는 VR 그 다음에 IR 그 다음에 그러니까 VS, 받는 곳의 벡터. 이게 똑같다. 이렇게 해놓고 요만큼이 IR에 대한 직류 전류가 흐를 때 IR에 대한 전압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2개 다 해놓으면은 이게 베스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벡터들을 살짝 그릴 수 있으면 점수가 그냥 이거 그림 안 그리고 개념 쓰고 동일하다라고 써도 아마 한 6에서 7점 정도 받으실 겁니다. 6에서 70점. 근데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해주면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은 8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쭉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아는 문제에서 점수를 쭉 올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압 변동률
정의는 또 정의 써주시고 전압 변동에 대한 정의를 썼고요. 전압 변동률에 대한 것을 이제 수식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부하 단에서 무부하일 때 부하 전류가 흐를 때 기본적인 개념은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인데 그거는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이럴 때 쓰는 거고 부하가 있으면 그 부하가 흐르는 만큼 전압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부하일 때는 VS하고 V0가 같잖아요. 같으니까 이제 분모가 결국에는 뭐라고 할까 이 개념이 결국엔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가 없을 때와 부하가 있을 때 또 부하가 있을 때는 똑같이 선로에 전류가 흐르면서 IR만큼 전압가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수식 쓰시고 그다음 전력 손실률. 전력 손실률도 여기 보내는 전력에 손실되는 게 전력 손실률이에요. 그래서 정의만 쓰시면 똑같은 수식이 이제 결국엔 나오게 됩니다. I가 약분되면서. 그래서 세 가지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죠. 수식적으로. 자, 그리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잘 선택해가지고 잘 쓰셨으면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2번 보호 목적, 기능, 구성, 보호 방식. 뭐에? 수배전 설비에. 보호 개전 시스템 중에 그 보호 개전 시스템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호 개전 시스템은 보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보잖아요. 그래서 구성, 우리 보호한다라는 거는 이 단락이나 지락이나 과부하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검출을 하는 거죠. 검출부. 그다음에 이게 판정부. 그다음에 동작 지령을 내려서 차단을 하는 동작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보면 되고 얘네들의 기능은 빠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차단하고 그다음에 차단할 때도 선택적인 차단을 해서 전원공급의 신뢰성을 가장 중요시하면서 차단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죠. 그런 대로 목차를 달아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1교시부터 목차가 있어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 목차를 달아서 그냥 생각나는 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보호 방식, 보호 구성 쓰시고 보호 방식이 있는데 보호 방식이 협조 방식으로 생각이 나는 게 좋았겠다. 제 생각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 협조 방식이 저희 이제 기본반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보호, 후비보호, 한시차, 그 다음에 구간보호, 방향선택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제 이 송배전 공학에 나와 있는 얘기도 이렇게 살짝 안내를 드립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잘 그냥 이해하고 내가 아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요 방향으로 그냥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는 한데 또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이제 제가 항상 이 기본반 교재를 바탕으로 쓰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작성하자라는 게 취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에 이거랑 달라. 그러면 나는 틀린 건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책에 이렇게 구성 목차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대로 쓰시면 정답지가 이제 출제자가 답안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다른 교재로 제출을 했으면 그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짝 넣는 거예요, 제가. 이게 송배전 공학에 보면 이 목차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능과 구성 해가지고 목차가 탁 나와 있어요. 그 송배전 공학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이 기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보니까 CT로 검출하고 보호개전기가 판정하고 차단기로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그림이 있고요. 여기 이제 기능에 정기적 상태를 측정한다. 측정하는 기능. 그 다음에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사고 제거 등 사고 제거를 수행하는 기능.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안지는 이렇게 나갔을 수도 있죠. 우리는 송배전 공학으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식으로 썼을 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한 답이 뭔가 베스트한 답은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공부한 대로 목차를 달아서 쓰면 이제 이게 채점자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채점자는 이렇게 모분 답안이 들어왔더라도 이렇게 썼을 때 이거 괜찮은 답안이다라고 채점을 잘 해줘야지 되겠죠. 실제로 채점자가 기술사 시험에서 이제 정확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기술적으로 임의적으로 틀린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해 주는 게 이제 기술사 시험이거든요. 이제 채점자의 영역 안에 그게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띄워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 해설서는 강의를 지금 이렇게 접속해서 들으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지. 이거 지금 보다 보면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오면 야 지금 뭐가 답이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쓰시면 되고, 보호 방식은 이제 주보호, 후비보호, 한시차 개전 방식. 이랬을 때 이제 주보호, 후비보호, 한시차 개전 마찬가지 이런 그림 그리고 뭐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주보호, 후비보호. 그럼 이제 그림 또 그리면 되겠죠? 변압기 보호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주보호와 후비보호가 있다. 이러면서 여기 얘는 TR이고 쭉쭉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보호 개전기를 한시차 개전, 주보호, 후비보호 하기 위해서도 한시차 개전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시차 개전이란 시간차를 둬서 주보호, 후비보호도 할 수 있고 선택 차단도 할 수 있고, 맞죠? 그래서 요 뭡니까, 하위 개전기가 동작해서 차단기가 차단되는 시간, 요 OC2에 대한 세팅은, 그죠? 그 다음에 여유를 둬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OC2에 대한 시간을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요 시간 세팅에 대한 개념이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5에는 여기 뭡니까? 무슨 개전기? 유도형 개전기. 유도원파형 개전기가 돌다가 관성에 의해서 딱 사라졌는데도 관성에서 조금 더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약간 더 여유를 둬야 된다라는 거고, 디지털 개전기면 이런 게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이해하시고, 제가 이 자세히 설명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문제 해설이니까 이런 것들이 탁탁 떠오르면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림, 이제 이 항목에 대한 정의, 그려야 되는 그림, 그 다음에 가미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수식의 표현, 아니면 개념의 표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구간보호 방식, 이렇게 어떤 병렬 구성되어 있을 때 구간보호 방식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서 사고가 났든지 그 구간만 탈락시키고 나머지 구간은 사용을 한다. 그렇죠? 방향선택 보호, 이것도 어떤 구간 보호에 대한 개념이죠. 양쪽으로 이중화돼서 가고 있는데 한 군데서 사고가 나면 이 구간만 탈락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할 때 방향, 전류의 방향을 가지고 선택 차단한다, 이런 것들. 이 실무에서 이건 이제 배전 선로죠. 배전 선로인데 우리 건축 전기 실무에서는 어디에 나와요? 방향 선택이 스폰 네트워크의 역전력 차단, 그 방향 선택이거든요. 방향을 잡아가지고 차단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SGR 개전기, 그리고 SGR 개전기에 고장나지 않은 것과 고장난 회로를 차단하는 거, 방향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다.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고조파가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고조파 전압 계수.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 알아요.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고조파가 있으면, 전동기라는 것은 깨끗한 삼상에 전원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깨끗한 회전 자개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고조파가 이렇게 있으면 회전 자개 자체가 찌그러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맥동 토크, 여기 그러면서 맥동 토크로 인한 소음 진동 생기죠. 그 다음에 손실 생기니까 발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출력도 감소하고, 출력 감소하는 거는 고조파에 의해서 HVF라는 계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3% 이하는데 3%를 초과하면 출력이 점점 감소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HVF 우리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맥동 토크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맥동 토크는 그러면 어떤 고조파 때문에 생깁니까? 일단 어떤 고조파? 그러면 이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특히 이제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게 역상분 고조파죠. 역회전으로 다른 주파수로 회전하는 역상분. 그러면 역상분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3의 n-1승. 요 조파, 그죠? 그래서 5조파라든지, 그래서 6 빼기 1, 그 다음에 3, 3은 9 빼기 1, 8조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역상분 고조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써주면 좋은 거죠. 저렇게 맥동 토크다라고 했을 때 이런 역상분 고조파. 그 다음에 정상분 고조파도 맥동 토크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정회전이긴 하지만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맥동 소음이 발생하죠. 그래서 3의 m 플러스 1도 여기 뭡니까, 회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면 돼요. 여기 있는 해설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맥동 토크, 이렇게 뭐라고 할까, 회전 자개가 약간 찌그러지는 회전 자개가 생긴다. 그러니까 회전 자개가 원활하지가 않다. 이걸로 인해서 다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코깅, 얘가 크로잉 이런 거 했는데, 쓰긴 썼는데, 이런 코깅, 저도 이건 이제 공부를 했어요. 코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검색해보고 나와서 그냥 넣어놨는데, 이게 자속이라는 게 영향을 다 미치는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조파에 대한 자속이 있으면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고조파 전류 자체가 뭐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매끄러운 회전 자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커지고, 그 다음에 계좌 자속도 있는데, 특히 이제 동기 전동기 같은 경우에 계좌 자속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자 자속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그게 벡터적으로 딱 합성이 된다,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토크가 갑자기 확 증가하고 줄어들고 확 증가하고 줄어들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크로우리 현상은 우리 지난번에 시험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원래 이제 유도전동기가 이렇게 해서 부하에 의해서 쭉 가속이 돼야 되는데 어떤 고조파 같은 게 심하게 있으면 이 토크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속이 되다가 여기 지점에서 더 이상 가속이 안 되는 거죠. 가속이 안 되고 저속으로 그냥 회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기동 토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시험에 예전에 나왔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공부했다면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생각만으로 안 되죠. 뭔가 정리를 해놓고 내가 작성할 준비가 돼야지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종류별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종류만 붙여본 거예요. 이건 이제 교재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한 거 하고 검색해가지고 써봤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도전동기는 우리 기본적으로 똑같이 쓰시면 되고, 동기전동기도 똑같이 쓰시면 되죠. 회전자기가 찌그러지는 거니까. 근데 이때 이제 동기전동기는 뭐라 그럴까? 이 자속, 뭐라고 하지? 이 계좌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동기속도로 이제 돌아가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코깅 현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류전동기는 직류전동기는 교류를 직류로 정류한다라고 했는데, 정류 장치에 고조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브러쉬 이런 것에 이제 뭐랄까 불꽃 발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손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저도 이거는 검색했어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안지 바로 탁 문제를 바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문제를 보고 저도 생각을 해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약간 응용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버터로 제어하는 제어형 전동기다라고 그냥 목차를 써주는 거죠. 얘가 전동기의 종류는 아니지만 써주고, VVVF 제어, BLDC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는 고조파에 의해서 오동작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전기 품질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HVF, 식 쓰고, HVF 식에서 나온 것이 이제 몇 %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0.05가 나왔으면 0.05, 그러면 한 97% 정도 출력이 감소한다. 출력 감소계수잖아요. 고조파에 의한 출력 감소계수. 자, 고조파에 의한 출력 감소 팩터, 변압기 출력 감소 팩터는 뭐예요? THDF죠. 이렇게. 변압기가 고조파에 의해서 출력이 감소하는 팩터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HVF는 전동기가 출력이 감소하는 팩터입니다. 우리 공부해두는 거니까 이제 생각하고 쓰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갑니다. 오, 갑자기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 자, 무료 공개 강의니까 광고가 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광고하고 보듯이. 그래서 이건 아직 멀었어요. 그죠? 아직 멀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다시 이제 2분기 개강할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 건축전기 설비에 우리 제가 하는 기본 이해과정 여기 있는 거고,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합정리반. 종합정리반이 이제 임 교수님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임 교수님 종합정리반이 제가 이제 10월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다음 분기 하반기로 얘기하는 거고, 곧 옵니다. 언제 옵니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임 교수님이 정리 잘하세요. 그리고 워낙 똑똑해,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를 알면 그게 안 잊어버려요. 저는 잠만 자고 나면 리셋되는데, 그래서 안 잊어버려가지고 상당히 이 자료가 축적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축적된 자료로 강의하니까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빨리 등록해요. 우리 학원에 아직 안 오셨다 그러면 다음 주에부터 오시면 됩니다. 종합정리반으로. 네, 그 다음에 우리 심화과정 문 교수님 엄청 잘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홍 교수님, 이렇게 우리 이제 네 분에 저 포함해서 4명의 교수님들이 합격의 방향으로 열심히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합격하신 분들이 보면, 뭐 이번에 박재공 기술사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반에 가서 해봤더니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교수님이 이렇게 써야지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고 해주시고, 또 제가 내는 이 모의고사 문제 말고 추가로 또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시험 보니까 거기에서 또 나와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날, 평일 날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또 월요일 날 밤에 강의를 하고, 월요일 밤에도 여기 뭐죠? 모의고사 문제 요거를 제가 내는 거를 임 교수님이 본인이 작성을 합니다. 본인이 답을 작성을 해요. 해가지고 그걸 갖고 강의를 합니다. 자료를 드리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원 이 스케줄에 따라서 쭉 가시면 좋은 성적을 분명히 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반을 내가 좋은 반을 잘 선택해가지고 일단 좋은 학원 잘 선택해가지고 쭉 가시는 거 좋고요. 이 학원이 별로네? 그럼 다른 학원으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나 여기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혹시 다른 학원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이러면 빨리 가보셔야 돼. 가서 거기가 더 좋으면 쫙 눌러 계시면 되고 가보니까 더 안 좋네? 그럼 빨리 또 오시면 되고 네. 여기서도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학원에서도 나한테 맞는 반을 선택해야 됩니다. 기본 반은 진도도 느리고 내가 다 아는 것만 설명하고 갑자기 짜증나는 느낌이 확 들었다. 그러면 빨리 다른 반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빨리 가는, 진도가 빨리 나가는 이런 반을 선택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송배전, 전기안전 이렇게 해서 우리 잘 하고 계시고, 합격률 엄청, 전기안전도 이번에 최종 합격은 7명 중에 5명이니까 70%가 넘었어요. 그 다음에 건축전기도 8명 중에 잊어먹었네, 6명. 8명 중에 6명, 70% 안 됩니까? 자, 아무튼 70%에 가까운 그런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돼요. 136회는 이제 여러분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작년부터 잘 준비해 오신 분이 136회, 137회 좋은 성적 내실 겁니다. 137회까지 갔는데 내가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 하반기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138, 9, 10회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쉬운 문제여도 항상 밑줄 치면서 보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한국정기습의 규정에 근거해요. 그럼 여기 규정에 근거해서 공사 방법 중에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과 이렇게 한번 딱 적으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 덕팅 시스템을 비교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내가 표를 만들 수 있으면 표도 하나 적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트렁킹, 덕팅 나눠가지고 가면 되죠. 핵심은 뭐예요? 여기 해설서에 보면 핵심이 뭡니까? 트렁킹 해가지고 여기다 별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해설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커버를 개폐할 수 있는 것, 트렁킹이든 덕팅이든 전선이나 케이블을 이렇게 뭔가 보호하는 공간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죠? 공간 안에 넣어놓은 건데 이렇게 완전히 막혀 있으면 덕팅인 거고, 요게 커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커버를 개폐할 수 있는 거면은 트렁킹인 거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것만 딱 쓰시면 되고, 그러면 그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트렁킹은 커브를 열 수 있으니까 커브를 그러니까 공사할 때는 커브를 열고 배선을 다 한 다음에 커브를 닫으면 돼요. 그죠? 덕팅은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입선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입선 작업. 입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함이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버를 완전히 닫혀 있는 거니까 얘는 노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노출 공사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벽체가 이렇게 천정이 있을 때 이렇게 노출 공사도 할 수 있지만, 여기 어떤 뭡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콘크리트라고 하면 콘크리트 안에다가 매입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제가 작게 그렸는데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완전히 매입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다. 이렇게 완전히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공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선을 하기 위한 박스, 또는 여기 있는 선을 끌어내기 위한 박스,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박스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공사 종류가 그래서 이런 트렁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금속 몰드죠. 죄송합니다. 대표적인 게 금속 트렁킹 공사죠. 그래서 금속 덕트 예전에 얘기하던, 근데 그 커버가 열리면은 트렁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케이블 트렌치, 이런 것이 이제 트렁킹의 대표적인 거고, 근데 덕팅은 완전히 막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완전히 막혀 있는 덕트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보는 게 플로우 덕트, 셀룰러 덕트, 이런 것이 이제 매입되어 있는 덕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번에 이제 이 복귀해서 제출해 주신 분도 이런 그림을 딱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이 먼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만 딱 보고 A 플러스다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읽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조금 공사의 종류를 조금 틀리게 쓰셨는데, 채점자가 시간이 없는 사람이 채점자면은 그림 딱 보자마자 그림만 딱 보고 제대로 했네, 그리고 표로 딱 만들었어요. 그 안에 합성 수지간 이런 건 안 보이면 그냥 A 플러스 바로 탁 나올 수 있죠. 또 그러길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항상 이제는 채점자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썼다 이러면 이제는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거를 채점할 때 이 사람이 기분이 매우 좋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가서 채점을 할 테니까 그 주에 너무 행복한 일이 많아가지고
내 거 채점하는 그 주에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다 합격시키고 싶다. 막 이러면은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예시도 하나 그려주면 좋다라. 이런 거 예시 그려가지고 딱 막아놓고 덕팅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커버다라고 표현해놓고 커버가 있다라고 표현했고 트렁킹이다라고 그냥 간략하게 써주시면 그림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과거의 덕팅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여기 커버가 있으면 이게 트렁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안정도 현상 대책. 자, 이거는 우리 뭐 교재에는 당연히 기본반 교재에 없었고요. 여기 송배전 공학에 있는 내용으로 좀 목차는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도 그러면 발송배전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태안정도, 동태안정도, 과도안정도 이런 거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건축전기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공부 안 했더라도 항상 저는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점수를 충분히 잘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파수 안정도, 개통의 주파수가 60Hz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주파수에 대한 안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도 주파수를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그 다음에 또 뭐를 안정해야 돼요? 전압 안정도, 그죠? 전압을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 개통에. 그러면 여기에 발전기가 있고 여기 이제 부하가 있는데 여기 배전선로가 있고, 배전선로, 이 배전선로에서 보내는 곳의 전압, 그 다음에 받는 곳의 전압. 이렇게 이 전압을, 개통의 전압을 어떻게 유지시킬 거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전압이 다운될 텐데, 또는 안 쓰면 전압이 상승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한 무효 전력을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전압 안정도에 해당이 되겠죠. 주파수 안정도는 내가 사용하는 만큼 생산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파수 안정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사용하는 만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발송배전에서는 이제 터빈이겠지만 여기에 뭐 일단 터빈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터빈 쓰셔도 되죠. 이렇게 터빈이 이 부하 출력만큼만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지 주파수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발전소에 입력되는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를 제어를 한다. 이거 잘 제어하는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조속기, 빠른 제어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부하가 걸리면 이게 최대로 걸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출력을 낼 수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발전 출력에 여유가 있어야죠. 많아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이제 빠르게 변동하는 거. 이게 과도 안정, 이게 뭐라 그럴까? 동태 안정. 정태 안정도는 서서히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태 안정도는 뭔가 빠른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 안정도, 이거는 여기에서 단락이나 지락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급격하게 이게 무너지거든요. 주파수 안정도와 전압 안정도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빠르게 제어를 해야지 되고, 이중화도 필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요거 빠르게 끊어내야 되니까, 고장난 곳은. 이런 것이 이제 이 과도 안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보시면 되고, 이제 안정도로 가면 여기 제가 그림은 안 그렸지만 이렇게 이게 발전 출력을 낼 수 있는 곡선이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발전기에서 출력이 나온다는 거고, 여기 이제 여기 뭐라고 할까, 위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상차가, 예. 이 전원과 부하단의 상차가, 이 상차각에 따라서 이게 사인 델타니까 90도일 때, 그죠? 이때 이제 맥스의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론인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불안정 영역이 되잖아요. 여기 앞쪽에서 안정 영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고장이 나서 빠르게 제거를 해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 50% 이하에서 이렇게 출력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송배전에서는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뭐 설명은 제가 뭐 잘 못하니까 넘어가고요. 우리는 전압 안정도와 주파수 안정도 유지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주파수, 그럼 이제 주파수 안정도를 위해서 부하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걸 잘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빠르게 따라가 주지 않거나 아니면 또 출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요즘은 이제 뭐를 많이 설치합니까? 그래서 뭐 요즘 대선에서 이게 이슈던데 대선에서 막 나와가지고 대선 토론 보셨어요? 네, 합격하실 분은 그거 보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해야지, 그죠? 네, ESS. 이 얘기는 어제 대선 토론 보니까 ESS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 그래서 저분들은 저거를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건가, 살짝 알고 얘기하는 건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ESS를 가지고 이 부족분에 대해서 또는 남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흡수, 또는 부족분에 대해서 빠르게 방출, 이러면은 유효 전력을 빠르게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주파수 안정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압 안정도는 우리가 항상 여기 뭐를 생각합니까? 사용하는 무효 전력을 발전기에서 공급하는데 이때 이제 전압이 강화가 생기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조상 설비를 두죠. C를 붙였다 넣었다, L을 붙였다 넣었다. 이거 뭐 할 수 있는 동기 조상기, 그죠? 뭡니까? 싱크로너스 모터 이런 거 이제 동기 조상기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또 빠르게 하고 싶으면 SVC, 스타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정도 향상 대책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미리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 수급의 균형. 그래서 부하만큼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안정도 특히 주파수 안정도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무효전력의 수급이 불균형이 생기면 이제 전압이 떨어지거나 상승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계속 중간 조상 설비로 둬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두 가지의 중요한 안전도 향상 대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어떤 발전기, 개통, 그 다음에 부하 이런 관점에서 이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그림이죠? 우리 교재에는 변압기 임피던스 챕터에 있는 거예요. 변압기 임피던스가 개통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랬을 때 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이 개통의 이 임피던스가 이 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어떤 이 발전기가 가속이 안 되고 감속이 안 되고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가속도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 입력과 출력이 딱 정확해야지 가속도가 제로가 되는데 정확하지 않으면은 가속도가 생긴다. 그리고 이게 정기적인 출력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통의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변압기도 임피던스가 있으면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는 거는 단락 용량을 크게 한다. 이제 이런 게 다 대책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 X 값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압을 여기서는 뭐 이제 그냥 E1, E2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전압을 유지하는 게 여기 이제 주파수 안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압을 일정한 전압으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효전력 제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뭐를 볼까요? 이렇게 이거를 이 발전기의 출력이 변화되는데 그 출력의 변화에 따라서 입력이 맞춰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력을 빠르게 제어하는 거. 이건 이제 어떤 기계적인 힘에 대한 대책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빠른 이제 조속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써주시면 돼요. 개통의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개통에 이제 솔로가 있으면 솔로의 리액턴스 감소시키려면 또 2회선 수전, 병렬 개통 이렇게 하면 또 2회선 수전이 되는 거죠. 다른 개통을 연계하면 리액턴스 감소 효과가 있죠. 단락 용량 증가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을 억제하자. 이렇게 소극 여자 방식. 소극 여자 방식은 발전기에서 빠르게 무효전력을 공급해주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개통에 이렇게 조상 설비를 줘서 빠르게 제어를 하자. 이런 것이 전압 안정도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격을 억제하자. 이렇게 단락, 지락 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빠르게 차단하자. 그것도 충격 억제가 되는 거고요. 지락이 생겼는데 지락 전류를 좀 줄여보자. 이런 것도 충격을 억제하는 대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항 접지 개통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고장 시에 전력 변동을 억제. 그러니까 뭔가 이 고장이 났을 때 선로를 빠르게 차단하고 그러면 갑자기 부하가 없어졌죠. 발전기 입장에서. 그죠? 근데 여기 엔진에서는 또는 터빈에서는 입력이 막 들어오죠. 그럼 뭐 주파수가 막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빠르게 뭔가 부하를 걸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두자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우리 공부했던 거 ESS 설치 왜 하냐? 전력계통을 왜 설치하냐? 이거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또 전력계통에 설치하는 빠른 무효전력 보상장치 이런 것들 대책이 되는 겁니다. 응용해서 써야지 되는, 건축전기 입장에서는 응용해서 써야 되는 문제고요. 발송배전에서는 엄청 공부 열심히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